돋보이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유망주들을 살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틀 연속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특별하게 보시고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전에 좀 많이 약하죠. 네. 항상 이 기억을 되돌려 보면 항상 추석 전에는 좀 약간 시장이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또 양도차익 이슈, 22년까지는 이 이슈, 내년까지는 이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약간 흐름은 좀 약간 많이 오른 종목들 최근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죠. 네. 차익 매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외국인의 어떤 뭐 아주 눈에 들어오는 그런 수급으로 이렇게 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지금과 같은 약간 박스권의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특별히 이렇게 기대할 만한 수급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좀 개인들의 어떤 그 시장의 이제 참여도 좀 우리가 좀 많이 눈여겨 보긴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쪽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많이 빠지면서 약간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심도 많이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약간 종목 장세 계속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에서는 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시장이 좋으면은 약간 호재를 가지고도 굉장히 주가가 이제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왠지 이제 호재는 좀 약간 둔감하고 약간 악재에는 좀 민감해진 그런 장임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좀 약간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포트도 너무 많은 포트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제 가져갈 종목과 내년도를 보는 종목 이런 식으로 좀 포트를 좀 간소화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10조 수주가 일어난 다음에 한 4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2차 전지 소재주 쪽으로도 쏠림 현상도 있지만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충전소 관련된,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계속해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인데요. 네. 이제 에코프로비엠 지난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0조 수주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줄기차게 많이 오른 섹터가 이제 전기차 업종이고,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렸던 수주가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주가는 지금 뭐 현재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밸류죠. 근데 이 성장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계약이 있고 성장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이제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죠. 보면은 지난주에도 보면은 계약 나온 당일에는 사실 외도가 많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확산 국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인데 양극재 업체가 지금 다 좋습니다. 뭐냐면은 뭐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양극재 업체들까지도 기대감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제 거기에 동박 같은 뭐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왜 2차 전지만 가느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성장이 가장 확실하고요.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의 그림보다 더 가파른 성장이 나온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쪽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 ETF 자금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전기차 쪽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들이 계속 이제 이쪽에 수급을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자금들도 ETF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한몫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에서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3기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부품 쪽으로 더 묶이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또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많이 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조금씩 순환매가 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소재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들도 보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이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셀 업체,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 이제 부품 업체도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수급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3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이제 뭐 시크릿컬 관련돼서 올라온 건 또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확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약간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돌면 시장 이제 뭐 이제 전기차도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이 계약건이 대형 발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외의 업종들에도 그런 기대감이 계속 붙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나오는 차익 실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시장,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은 이 확실한 성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장세 속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유망주로는 혹시 2차 전지 소재주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오르지 못한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소재주인데 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네, 거예요. 좀 소외가 됐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성장의 그림을 본다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충분히 한 번쯤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 순환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양극재에서 우리가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뭐 에코프로 BM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증설 규모라든지 증설 양으로 봤을 때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의 증설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포스코 케미칼 지금 현재 양극재, 음극재를 지금 소재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고요. 증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만 톤 정도. 근데 지금 30년까지 지금 40만 톤. 예, 40만 네. 톤. 그러니까 10배 증설이죠. 네. 예.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4천 톤 정도의 음극재도 하는군요. 예. 그리고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배 정도 증설을 해서 뭐 25만 톤, 7만 톤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증설이거든요. 10배 증설. 이 제조업 중에서 이게 2~3배 증설이 아니라 10배 증설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증설인 거고 그만큼 어떤 이 시장의 개화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런 방향성을 보고 간다. 단순히 뭐 방향성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뭐 어떤 뭐 암암리에 있던 어떤 계약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증설 규모를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양극재, 음극재 국내 유일한 업체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어떤 뭐 타이틀만으로도 주가는 갈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우리가 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네. 사실 너무 비싸죠. 지금 이 12조인데 올해 뭐 영업이익 한 2천억 안 나오는데 한 영업이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600억, 1,700억 잘 나오면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이기 때문에 너무 고밸류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이 종목들을 떠올렸을 때 그 매칭되는 발주처가 있어요. 네. 에코프로비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삼성 SDI 향이 네. 있고 뭐 LNF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지 않습니까? 그 코스모 신소재도 LG화학 향으로 나가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가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확실한 좀 발주처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커플링되는 어떤 셋업체가 없다 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약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약건들, 대형 계약건들이 그러니까 확실한 증설 대비한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약건들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역시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이 시장을 열고 가는 핵심적인 소재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지금 뭐 계속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인데 과연 계속 이 상태로 가겠느냐. 근데 가장 향후에 아마 이 소재 업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가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소재 업대 안에서 원가 비율이 차지하는 게 60%에서 70%인데 그래서 소재 업종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한 하이싱글이라고 하죠. 한 8%에서 7% 정도 수준이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한 10% 정도 내외 수준을 맞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아시겠지만 원료 양극재, 음극재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지금 통해서 원가 비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거에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그 니켈 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배터리 값이 올라가고 그럼 전기차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부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이 소재 업종들은 그래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재 이 원료 자체를 지금 아프리카로도 좀 확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음극재 업체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음극재 소재를 받을 수 있는 그 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소재 업종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원료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서 영업 마진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종목이 회사라고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좀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이런 프리미엄도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전통 산업 군들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커들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적으로는 애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배터리라든지 뭐 이제 구동 모터 같은 그런 업체들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산 능력이라든지 어떤 안정적인 공급,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제는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한 번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러한 주가가 답보된 상태에서 어떤 계약건들 이제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14년부터의 그 대형 계약건은 SK 이노베이션만의 어떤 이런 계약이 아니고 그 이외의 셋업체들이라든지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선제적인 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너무 오른 주식들이 부담되시고 좀 순환매를 따라가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양극재, 음극재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네. 좀 양극재 업체 중에서 오르지 못하고 음극재 업체 중에서 오르지 못한 유일한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밸류 자체는 비싸지만 향후에 어떤 성장성, 이 2차 전지 시장이 열리는 이런 어떤 국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한 23년 지금은 이제 본업 자체로 봤을 때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액 비중이었을 때 한 35%, 올해 기준으로 35%인데요. 네. 23년 기준으로 이것이 한 75% 정도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소재 업체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2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밸류를 뭐 지금 소재 업종들 지금 4, 5년 밸류를 땡겨오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여기서는 한 번쯤은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그 어떤 소재가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만의 프리미엄이 좀 주목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한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를 잡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재 기업에 비해서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직 계약건이 확실하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약건이 나온다면 지금 매출 비중도 지금 35%에서 한 70%까지 2023년에는 늘릴 수 있다. 네, 점점 그 비중이 아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소재 업종으로 이제 좀 변할 이제 리레이팅 될 수 것으로 있다. 보고 있습니다. 소재 네, 업체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재 주가 한 15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유망주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용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